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회계 1급 2019년도 6회 기출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다음 중 ERP 구축을 위한 ERP 패키지 선정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요거는 그 2번 신유형 문제로 나오긴 했는데 어렵진 않았습니다. 사용자 복잡성 이런 쪽은 큰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뭐 회사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뭐 보안이라든가 요구 사항이라든가 이게 부합되게 잘 커스터마이징은 이제 그 필요에 맞는 것들에 대해서 주문 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사용자 복잡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네, 2번 다음 중 효과적인 ERP 교육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요거는 3번 요건데요.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아닌 트랜잭션에 초점을 맞춰라 라는 거. 우리 BPR 얘기했듯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상당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닌 이런 거 틀렸고요. 그리고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연산, 그러니까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연산을 통해서 뭐 해결하는 뭐 이런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라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급변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경쟁의 확보 전략으로 다양한 경영시 운동 전개되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BPR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BPR ERP 그리고 아웃소싱 같은 것들은 다 경영훨씬 도구로서 관련성이 있는데 비효행 같이 자재명세서거든요. 이거 네, 생산 쪽에 나오는 부분인데 자재명세서 요거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거랑 정답은 2번이에요. 오래간만에 나온 문제네요. 네, 그리고 4번 문제 다음 중에 ERP 도입의 최종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거. 자, 최종 목적. 예, 미스코리아의 최종 목적이 세계 평화인 것처럼 얘도 고객 만족과 이윤 극대화가 ERP의 최종 목적이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5번 ERP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요거는 1번인데요. 자, 기능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이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기능형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정답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것들은 많은 내용이니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 자, 재무제표 5가지 종류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요거 있었죠.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재무상태표가 그 중에 해당이 되네요. 다른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제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재무제표 종류 5개 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라고 해서 1번 정답을 하시면 되겠네요. 7번 재무상태표상의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을 구분합니다. 계정과목별 구분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인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계정과목들을 묻는 것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정과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는 더욱더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숙지를 해 주셔야 되는 필요성들이 좀 생겼습니다. 네, 여튼 볼게요. 자, 투자 자산은 매도 가는 증권, 예, 맞는 얘기. 유형 자산은 건설 중인 자산, 네, 이런 거 들어가고요.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유형 자산에 해당되는 거죠. 무형 자산은 개발비라든가 뭐 영업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맞는 얘기고요. 기타 비유동 자산은 장기금융상품 요거 아닙니다. 요건 투자 자산이죠. 금융상품 쪽은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8번 문제 다음 계정 과목 중에 제조업의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은 자, 제조업. 그래서 보통 상품을 판매하는 업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런 영업손익이 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 부분 요거죠. 뭐 매출액에서 자,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 이익인 거고, 여기에서 판관비 빼면 네, 영업이익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런 것들이죠. 법인세 차감 전, 뭐 당기순이익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까지 영업손익에 해당되는 영업이익 요 안에 해당되는 것들이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해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뭐 제조업이나 상품 판매업이나 큰 상관없었겠네요. 괜히 헷갈리게. 네, 매출원가 해당되죠? 네, 해당되고요. 매출액도 해당되는 거 보이시죠? 대손상각비는 판관비니까 오케이.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됩니다. 2번이 아니죠. 그래서 제조업의 영업손익에 영향 미치지 않는 항목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상품 판매업도 어차피 동일한 부분이라서 네, 뭐 큰 상관은 없었네요. 여튼 정답은 2번. 영업의 비용은 영업이익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업손익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9번. 다음 중 차기 2월 방법을 통하여 장부를 마감하여야 하는 계정 과목은, 자, 요거는 이제 결산 수정 분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되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건데요. 분계가 필요한 거가 무엇일까? 네, 필요한 거. 임차료는 임차료. 네, 임차료는 비용이니까 뭐 2월 하실 필요는 없고, 접대비도 뭐 비용이니까 2월 하실 필요 없고요. 복리후생비도 필요 없고요. 미지급급여 요 부분이 네, 차기 2월 방법을 통해서 장부를 마감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요런 것들이 예를 들면 요런 것들이 있죠. 뭐 만약에 단기 급여를 줘야 되는데 예, 급여를 줘야 되는데 요거를 2월 뭐 5일이나 뭐 이렇게 주는 회사들이 보통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급여를 발생을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 비용으로 발생해주고, 자, 미지급 급여로 해서 네, 이렇게 부채로 잡아서 장부를 마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단기 비용은 일단 인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지급 급여라는 걸 통해서 장부를 마감하는, 그리고 결산 수정 분계가 필요한 부분은 미지급 급여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결산 수정 분계에 나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산 부채 항목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10번. 태평양의 8월달 회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들 거래로 인해 발생된 8월달의 비용 총액이에요. 자, 봅시다. 네, 8월달의 비용만 찾으시면 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재산세, 비용 세금 낸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상품 매출을 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운반비를 지급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운반비가 발생한 거는 매입 비용으로 매입 금액에 이제 포함시켜서 하는데, 매출에서 내가 운반비를 낸 거는 내가 이게 운반비 형식으로 이제 판관비를 쓴 거기 때문에 얘는 비용으로 인식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토지 구입과 토지 정지비를 예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토지 구입했을 경우에 이 비용은 네, 토지의 구입 비용의 취득 부대 비용, 취득 금액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서 얘는 해당이 안 돼요. 그냥 다 토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을 구매하고요. 수수료를 함께 예금을 지급했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수수료의 경우 취득 시에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2,000원, 3,000원, 5,000원, 총 10,000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10번은 정답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기에서 설명하는 계정 과목을 고르세요. 자, 주로 현금의 지출이 이루어졌으나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할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경우 임시적으로 설정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네, 요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결산 시까지는 정리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임시적인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런 경우들이 회사에 좀 많은데요. 대표분이 이제 사장님이 좀 필요한데 좀
이제 좀 돈 좀 줘봐 이런 경우. 그럼 일단 줘야 되니까 돈은 나갔는데 일단은 이유를 몰라요. 그럴 경우는 일단 가지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선급 비용은 내가 먼저 낸 비용이니까 뭐 보험료를 먼저 1년치 낸다든가 했을 때 나오는 비용이 이제 선급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수금은 가지금과 반대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겠고 일단 들어왔어요. 돈이 뭐 예금 통장에 쫙 찍혔어요. 이유를 몰라요. 그럴 경우에 일단 가수금으로 처리했다가 이유를 파악해서 해당 계정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잘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12번 문제. 자, 주 무릉의 재무상태표 중에서 자본 구성 항목이 다음과 같을 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올바르게 표시된 것은. 자, 일단 자본잉여금부터 좀 찾을게요. 자본잉여금. 자, 감자 차익 보이고요. 하나밖에 없네요. 네, 일단은 3, 4번 중에 하나입니다. 줄었고요. 자본 조정 볼게요. 자본 조정은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요거 자기 주식 그리고 감자 차 손도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30만원에 35, 65. 일단은 정답은 4번으로 나왔어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만 확인해보면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2, 재평가 잉여금 해당되고요. 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렇게 해서 총 85만원. 여기까지 확인되었네요. 4번 해당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뭐 자본금은 자본금이니까 해당 안 되고 이익중기금은 이익잉여금이니까 얘도 해당이 안 되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문제. 주 무릉은 2019년도 4월 1일에 설립 시점에 액면금액 5,000원에 보통 주 100주를 4,000원에 현금 발행했습니다. 이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오른 것은 자, 현금 발행했습니다. 라는 거고요. 자, 분개를 해보고서 한번 해보죠. 현금 발행했으니까 일단 현금 100주 4,000원에 현금 발행했습니다. 액면금액 5,000원에 보통주 100주. 네, 그러면은 일단 현금으로 4,000원에 100주니까 40만원, 40만원인가요? 40만원이네요. 네. 암산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여튼 40만원 들어왔고요. 그리고 현금 들어왔고 이제 보통주를 발행한 거니까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주식 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50만 원이고요. 그리고 10만 원 비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할차 이렇게 나왔습니다. 싸게 발행했네요. 네. 그래서 주할차가 나왔고요. 이랬을 경우에 볼게요. 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지금 보면 자, 일단 현금 늘어서 이제 자산 늘었고요. 그렇죠? 자산 늘었고 일단 오케이. 자본도 일단은 늘었습니다. 주할차가 있긴 했지만 여튼 자본은 일단 늘었고요. 비용이나 이런 거 나오는 거 전혀 없어요. 이 두 개만 해당이 됩니다. 가나. 정답은 1번이네요. 14번 문제. 보기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적성기업의 자료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원가죠. 요거는 자, 매출원가는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그런데 말장난이 있네요. 말장난이라기보다는 자, 기초랑 단기 매입 두 개 합친 게 판매 가능한 상품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 두 개 합친 게. 그래서 다 판매 가능 상품 자, 38만 원에다가 기말을 빼시면 되는 거였네요.
그러면 매출원가는 18만원 이렇게 되네요. 정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15번. 자, 주무릉은 2018년도 1월 1일에 사무실에서 사용할 프린터. 자, 치대건가에다가 내용연수 5년짜리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12월 31일 차기로 위열되는 감가상각 누계액, 합계액을 구하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일단은 자, 2018년도 12월 31일 날에 인식되는 감가상각 감가상각비를 먼저 보시면, 자, 1차 년도에는 취득원가 100만원에다가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기 때문에 0인 거죠. 네. 곱하기 0.45. 요게 1차 년도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쌓이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이 금액이 45만원이에요. 자, 그리고 2019년도 12월 31일에 맞죠? 자, 100만원 있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45만원이 있네요. 곱하기 0.45. 이렇게 하면, 네, 한번 계산기 꺼내볼까요? 55만원에다가 곱하기 0.45. 247500 이렇게 되네요. 네, 247500. 네, 이거 두 개 합치면 되는 거예요. 네, 두 개 합치면 얼마냐? 네, 697500. 네, 이 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697500. 네, 여기 정답이네요. 697500. 네, 정답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계산기, 저도 이게 저를 잘 못 믿어서 계산기를 좀 쓰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기 많이 활용하세요. 꼭 가져가시고요. 네, 그리고 16번.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자,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서 재무상태표상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 부가손익 누계액, 자본 조정, 그리고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익잉여금이었어요. 17번. 주무릉의 상품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네요. 상품 재고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상품 창고에 남아 있어야 할 기말의 상품 재고 자산 금액입니다. 근데 이게 매출 총 이익률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기초재고 단기 매입 화재에 의해 소실된 상품가액. 자, 근데 지금 구하라는 거 기말의 상품 재고 자산 금액이네요.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자, 순매출액과 매출 총 이익률을 가지고 이제 매출 원가를 먼저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원가는 자, 순매출액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매출 총 이익률, 이거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일단 375만원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재고자산 T 계정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면, 자, 기초가 50 있고요. 자, 단기 매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700인 거고요. 자, 얘도 700이어야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기말 재고가 얼마인가, 요거죠. 요걸 모르는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700에서 375만원을 뺀 (325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자, 지금
화재에 의해 소실된 상품가액이 125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 기말의 상품 재고 자산은 200만 원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는 200만 원이네요 라고 해서 네, 요거를 구하고 나서 요것과 비교해서 차액을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200만 원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다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은 자, 납세자, 담세자 다른 간접세 맞고요. 자, 일반 소비세입니다. 네, 전 단계 거래액 아니고요.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죠. 세액.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용역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 재화의 수입은 과세 대상인데요. 용역의 수입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19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인데요. 자, 요거는 봉사단체에 기부할 컴퓨터 매입세 요거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기부를 한 거기 때문에 영업과 관련이 없는, 그래서 사업과 관련 없는 네, 지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 거는 기부한 컴퓨터 매입세액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복리후생 차원에서 한 거니까 오케이. 제품 운반용이니까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이니까 오케이고요. 비영업 소형 승용차 같은 경우는 1000cc 미만이기 때문에 이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다음 중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데요. 자, 건물 판매, 뭐 자동차 판매, 재화의 판매, 예.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어음의 발급 같은 거, 그리고 어음이나 수표 같은 거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것들은 그냥 봐도 다 재화의 공급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정답 3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21번 문제. 자, 무릉은 2019년도 4월 1일에 설립한 내국법인입니다. 제 1기 사업연도가 4월 1일부터 31일까지라고 할 때 다음 중 잘못된 항목은 사업연도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네요. 자, 결산일은 3월 31일, 예, 맞죠? 예, 3월 31일까지니까 결산일 맞는 얘기고,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은 20년 3월, 여기 틀렸네요. 자, 요거는 결산일 이후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2번 틀렸습니다. 6월 30일까지죠. 네. 네, 그리고 부가가치세 최초 과세 기간은 2019년도 설립했으니까 최초 해당되는 거는 4, 5, 6, 예, 2기분부터 했겠네요. 2, 4분기부터. 맞는 얘기고. 그리고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기한은 네, 맞는 얘기죠. 네, 1기 확정 신고 기간이었고 요거는 2월 25일까지 납부니까 온기 맞는 얘기죠.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22번, 다음 중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필수 제출서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재무상태표.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그 세무조정했다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세무조정계산서 이런 거 필요해요. 그런데 자본변동표는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고 있으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3번 문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수출하는 재화 같은 경우도 맞고요. 외국으로 돌아다니는 거라든가 국에 제공한 용역 맞지만 수출 대행 용역의 제공 같은 경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뭐 외워주시면 되는 부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24번 문제, 세무조정 사항 중 반드시 장부에 반영되어야만 세무회계상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 무엇이라고 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자, 반드시 장부에 돼야지만 인정되는 거는 결산서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조정사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결산 조정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에 반영되지 않아도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신고 조정 사항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약간 차이점을 알고 있으시면 되는 부분. 네, 정답은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25번 문제. 법인세 세무조정과 관련해서 괄호 안에 가장 부합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결산서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됩니다. 그러나 법인세 과세표준은 이 손익계산서상 단기순이익이 아닌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그래서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 조정을 통해서 이런 건 세무조정인 거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도달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세무조정의 시작은 기업회계 기준상 단기순이익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기순이익. 26번 문제.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는 각각 무엇입니까? 예, 부가치세율 20% 단일세율입니다. 예,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부분. 그래서 그래도 이번에는 세법 부분이 많이 까다롭게 나온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원가 가겠습니다. 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원가 계산은 부분별 원가, 요소별 원가, 제품별 원가의 순서로 집계된다.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요. 요소별 원가가 첫 번째고 그리고 부분별 원가가 두 번째 그리고 제품별 원가 순으로 집계가 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이 틀렸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표준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일단 원가를 다 표준을 다 정해놓고서 시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원가가 튄다던가 했을 경우 통제나 결정, 성과평가 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원가 구성 범위에 따라서 전부 변동원가로 해대집니다. 라는 거. 그래서 고정제조 간접비가 포함되는 게 전부원가 계산이었고 포함되지 않는 게 변동원가 계산이었습니다. 정사원가 계산에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는 실제 원가지만 제조간접 원가는 예정 배부한다. 예, 이게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제조간접 원가는 예정 배부율을 잘 여러분들이 먼저 산정을 하시는 게 중요했었죠. 정답은 1번이에요. 28번 문제. 다음은 특정 원가 계산의 특징에 대한 내용 설명하고 있다. 이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원가 계산의 종류 공정별로 합니다.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자, 소품 등 대량 생산입니다. 예, 반가운 문제죠.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29번 문제. 주 고려의 회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개당 변동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라는 부분이고요. 자, 변동 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자, 그 변동비 부분에 대한 것들.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 변동비, 직접 노무 원가 변동비, 그리고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요거. 그리고 판매 관리비 중에서도 변동 판매 관리비에 해당되는 거 요거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당 변동 원가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 변동 판매 관리비는 판매량, 예. 왜냐면 판매됐을 때로 따져야 되니까 판매량을 나눠줘서 판매를 함에 있어서 판매 관리비 들어가는 변동 판매 관리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30원인가요? 63,070원인가? 네, 나누기 900. 네, 70원 맞네요. 70원 플러스 22원 플러스 70원. 예, 일단 요거 70원이고요. 네. 다시 합시다. 자, 직접 재료원가 22원 플러스 직접 노무원가 28원 플러스 변동제조 간접원가 33원 플러스 70원 총 153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고정제조 간접비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변동비만 따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30번 원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에 공통적으로 적합한 관리 회계 용어는 가는 원가가 집계되는 활동 및 항목입니다. 원가는 가별로 구분하여 집계합니다. 가의 예에는 제품 부품 활동, 그 원가
대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게 여기 쏠쏠이 좀 나오는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원가 대상 요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워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두 개가 나왔네요. 네, 31번이고요. 자, 한강은 표준 원가 계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고 직접 노무 원가의 표준 원가 산정하기 위해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시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제품 생산량, 그 예산 실제가 다 나와 있는 부분이네요. 네, 제품 생산량, 그리고 직접 노동 시간, 직접 노무 원가 이렇게 나왔고요. 제품 생산량 900개, 실제로는 지금 900개가 생산이 되었고 직접 노동 시간은 2000시간, 네, 직접 노무 원가는 54,000원. 자, 예산을 정할 때는 자, 제품 생산량 요거 1000개당 1000개 생산했을 경우에 21,000시간이 들 거야 라고 해서 표준을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표준 시간을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표준 시간은 자, 1000개를 생산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표준 생산량이 표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표준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표준으로 해서 SQ, SP 이렇게 했을 때 요거가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그 표준 시간 요거를 지금 구하라는 거고요. 정답은 고로 뭐 다른 거 따질 거 없이 1890원입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표준 시간이라는 의미는 요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요 표준 시간에는 총 요거과 요거 그래서 1890시간이 된다라고 해서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2.1을 구하는 이유는 표준을 정할 때, 예산을 정할 때 요런 정도의 1000개 생산을 했을 경우에 이 정도 시간이 들 거야 라고 해서 예산을 한 거고요. 얘는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표준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 생산량을 넣어서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31번은 1890시간 이렇게 적용이 된다 입니다. 32번 주 금강의 제조 과정에서 단기에 발생한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산출하면 얼마인가? 네, 장기 제품 제조 원가. 네, 요거는 이제 제품 계정을 네, 이용하시면 되고요. 기초, 기말, 매출 원가. 네, 요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됩니다. 기초가 28만원, 매출 원가 173만원, 네, 15만원, 그러면 1880000, 1880000 요렇게 하면은 얘 160만원 나오는 거 확인 되시죠? 네, 160만원, 그래서 160만원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원가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계산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담 많이 줄어들게끔 출제가 되고 있긴 하고요. 근데 이제 재무회계 같은 경우가 근데 조금 계정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 사항을 좀 묻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재무회계 쪽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정리해 주시고요. 잘 안 풀리시는 문제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